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자, 나노젠 나노코박스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번 달 10월 달에 베트남 보건부가 이 코로나 백신 긴급 사용이 관련한 이 시행령을 구체화한 적이 있어요. 10월 18일인데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이제 보건당국이 보건부 시행령 11에 명시된 긴급 사용 승인 요건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이 점반턴 베트남 보건부 차관윤리위원회 대표 및 세계보건기구 대표가 자문위원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이런 논의를 통해서 회의 참석자들이 보건부 시행령 11을 구체화할 필요성에 공감했고 과학기술부의 새로운 규정의 초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특히 르반 뚜르엔 베트남 자문위원회 의장이 지금까지 WHO는 면역 원성을 평가하기 위한 4가지 방법을 제시했지만 우리는 이 공식적인 지침을 갖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우리가 백신의 실제 보호 효과를 평가하려면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고, 이를 기반으로 허가를 진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베트남에서 이 조건부 허가가 될 수 있는 백신 승인에 대한 원칙을 공개했다는 기사가 있어서 보려고 합니다. 핀포인트의 출처고요. 백종원 기자님의 글입니다. 13일이면 이제 오늘이죠. 자, 베트남 언론 팜낫에서 나온 얘기고요. 지난 11일 점반톤 보건부 차관은 백신의 중간 임상 결과인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는 수정 지침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이번 수정 지침이 지난 8월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임상 3상 중간 평가만으로도 조건부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보다 훨씬 자세한 내용을 담았다고 그래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보호효과. 이 보호효과가 지금 굉장히 말썽이죠. 이게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긴급 승인이 안 나고 있는데, 이번 지침을 통해서 베트남 보건부는 면역 원성과 자료에 근거한 보호효과가 백신의 임상 중간 평가 결과가 있을 경우 조건부 허가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임상 3상 과정 기간 동안 이상 반응에 대한 충분한 추적자를 확보해야 되고, 아울러 백신의 안정성 평가를 위해 최소 3,0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러한 지침이 이제 미국 식품의약품 FDA와 유럽의약품청 EAA 같은 국제가 기구에서도 인정하는 방식이라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지침을 두고서 이제 나노코박스의 긴급 사용 승인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데, 이번 수정 지침 넘버 5259의 조건을 바로 나노코박스가 만족한다는 얘기죠. 현재 이 나노코박스가 임상 3상 중간 결과에 대해 베트남 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상태인데,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 보건부가 이 나노코박스 임상 결과를 두고 코로나19와 델타 변이로부터 보호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엔 충분한 데이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보호 효과 때문에 계속 말썽인데, 이번에 이 지침 새로운 이 지침만으로 이 수정된 지침만으로도 잘하면 나노코박스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좀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즉 조건부 허가를 좀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베트남 하노이에서 특히 내년부터 이제 10세, 17세 어린이들을 상대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자, 연합뉴스 김버수 기자님의 글이고요. 내년부터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12세에서 17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26일 현지 매체인 VN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하노이 질병통제센터인 콩민또한 부소장이 현재 성인 인구 접종에 주력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이제 어린이들 접종을 시작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노코박스의 목표는 어차피 부스터샷이 될 수밖에 없죠. 올해 안에 국민의 70% 정도를 다 1, 2차 접종을 맞출 계획이고, 내년 초에면 거의 다 끝나고, 내년부터 이제 어린이들을 맞출 계획이기 때문에, 물론 나노젠 나노코박스가 이제 부스터샷으로 사용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는 베트남 측이긴 하지만, 아직 언제 승인 날지 모르죠.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긴급 사용 승인이 빨리 나면 1, 2차 접종 맞으신 분들이 부스터샷으로 사용될 수 있는 좀 확률이 있습니다. 특히 제조합 단백질 백신이기 때문에 보관과 유통이 굉장히 좋아서 가장 큰 장점은 사실은 섬나라들한테 유리하다는 얘기죠. 필리핀이나 인도나 이 섬이 많은 나라들은 보관과 유통이 까다로워가지고 실질적으로 일반 백신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제조합 단백질 같은 이 보관과 유통이 편리한 냉장 보관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런 백신들이 상당히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건 이 베트남 보건부가 이달 초 만 12세에서 17세 인구에 대해서도
같은 종류의 백신을 이에 접종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백신을 맞으려면 부모나 다른 법정 혹연인이 접종 동의서에 서명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백신 종류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제 FDA가 화이자 백신을 청소년용으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베트남 쪽에서도 화이자 백신을 맞출 수 있는 이런 확률이 높은 거죠. 또한 베트남은 12월부터 이 코로나 백신 이제 부스터샷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살펴봤던 나노된 나노코박스를 부스터샷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또한 긴급 사용 승인이 빨리 필요한 편이기도 합니다. 인사이드 비나의 출처고요. 자, 하노이 덤폰 기자의 글입니다. 베트남 보건부가 1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실시할 계획인데 응원탄농 보건부 장관은 8일 오후 국회에서 백신 부스터샷 계획을 설명하며 현재 확보된 백신은 계획대로 전 국민을 접종하는 데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롱 장관에 따르면 지금까지 베트남은 계약 주문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2억 도수를 확보했고 이 중 1억 2,500만 도수를 들여와 900만 회분 이상이 접종됐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은 8일 기준 1차가 6,136만 명이고 2차 접종자는 2,934만 명, 9,700만 명 인구 대비 백신 접종률이 1차 63%, 2차 30.2% 수준이고 18세 이상 성인 인구 대비로는 1차가 약 84%, 2차 접종자는 40%를 넘어섰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또 부스터샷을 실시한다는 얘기죠. 베트남의 백신 접종 횟수가 세계에서 20위 수준이고 동남아에서는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2위, 아시아에서는 7위에 해당된다고 하죠. 특히 베트남은 인상 3상이 진행 중인 두 종의 코로나19 백신과 2상이 진행 중인 1종. 이게 나노젠 나노코박스 얘기하는 거죠. 이 총 3종의 코로나19 백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국내산 백신이 본격적으로 투입돼서 코로나19 백신은 상시에 충분히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내년은 돼야 이제 코로나 백신 언제든지 맞을 수 있는 부스터샷뿐만이 아니라 미리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백신을 결국은 자국 백신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미증시가 우리나라 증시하고 전혀 동조화가 되지 않는 디커플링 상태이기 때문에 미증시가 좋아도 큰 기대는 안 해보지만 그래도 미증시가 안 좋아서 우리나라 증시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결국 미국 증시가 좋아야 우리나라 증시가 다음 주에도 기대가 되죠. 해외 증시 잠깐 보면 다우산업 0.5%, 나스닥이 1%대, 그리고 S&P 500 0.72%로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따라서 월요일에 우리나라 시장도 좀 기대해 보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KRX 헬스케어 지수를 보면 바이오주들이 그동안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물론 HLB 그룹주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많은 호재를 갖고 있는 또한 주말에 꽤 큰 호재가 터졌죠. 셀트리온의 EU의 EMA의 승인 같은 레큐로나 코로나 치료제가 또 승인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영향력에 힘입어서 월요일날 우리나라 백신 및 바이오주들이 좀 크게 상승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